문제에서 이제 유형 11번 같은 거 보면 이제 내가 아까 이제 2차식이 되려면 넓이가 돼야 되던가 아니면 이제 이차함수에 이렇게 포물선 그래프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지는 게 포물선 운동이야. 그래서 이제 뭐 공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 하는 운동이 있지. 걔네들의 식이 항상 뭐가 되냐면 2차식이 돼. 그래서 그런 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야 결국 물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 보고 이 높이 공식을 만들라고 하지는 않아 절대. 그게 준다니까 이렇게 높이 공식이.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돼. 자 봐봐. 키가 2m인 어떤 농구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진 7초 t는 시간이다. 그때 공의 높이가 얘라고 써있잖아. 그치? 실제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운동한다는 뜻이거든. 그치? 근데 이 식을 절대 만들려고 하지 않아. 항상 줘. 알았지? 그러면 결국은 높이 공식이 2 플러스 3t-5t의 뭐란 얘기야? 제곱이란 얘기지. 그리고 요 t는 타임의 약자야. 시간이란 뜻이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썼냐면 공을 던진 지 몇 초 후에 어디에 떨어진대 얘들아. 지면에 떨어진다면 높이가 얼마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면의 높이는 얼마야? 0m 아니야? 그럼 높이가 0일 때 t를 구하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얼마란 뜻이지? 0이란 얘기니까 요 마이너스 5t의 제곱 순서 이제 내림차순 썼다 더하기 2가 얼마면 된다? 0인 걸 구하란 얘기야. 됐어?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이게 높이 공식이거든? 근데 그 높이가 0이 되는 값을 구해라 이런 뜻밖에 안 된다고. 근데 t는 뭐의 약자랬어? 타임의 약자랬지. 그러면 공을 던진 후여야 되지. 그러면 니네가 이걸 계산해서 t값이 2개가 나왔을 때 음수는 취급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양수값만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씩 곱해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마이너스 3t 빼기 2는 0이고 1, 5에 1, 2에 마3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줘야 되겠지? 응, 그치. 그러면 t 빼기 1, 5t 플러스 2 하니까 t가 얼마하고 얼마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 얘기가 이거야. 자,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몇 초만 선택하면 된다? 1초만 선택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 말 읽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요 하거든? 절대 이 문제는 니네 보고 식을 세우라고 하지 않아. 알겠지? 자, 이렇게 높이식이 주어졌어. 그 식에다가 높이만 넣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시간만 넣던가. 실제로 이 문제도 봐봐. 높이가 얘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 지면에서 어떻게 던졌다 이딴 거 상관없다니까? 알겠지? 그럼 이게 높이 공식이니까 3초 후면 t에다 3 넣으란 얘기고, 그치? 이제 뭐지? 1의 높이 이제 3초에 그 지점에 다시 가냐 하면 높이가 얼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높이잖아. 그러면 높이가 얼마인 지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70인 지점을 구하면 되니까 이게 는 얼마다? 70이다 해서 t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이 공이 있잖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요 지점이 70m가 된다고 치면 우리가 공을 던졌다가 떨어지니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그러면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에 몇 번 있을까? 이렇게 2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두 군이 예를 들어서 얘가 T1이고 얘가 T2지. 그치? 그러면 얘처럼 70m 이상인 이 지점을 갖는 시간은 요 시간만큼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가 2초고 뒤에가 5초였어? 그럼 몇 초 동안 70 이상인 거야? 3초 동안 7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황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니네 과학 수업할 때도 나올 거야 이런 거 할 때. 그치? 자 됐어. 이해 갔지? 그 다음에 49번 문제도 보자. 자 이건 도형에 대한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직사각형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초등학교 때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지.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가 2개고 세로가 몇 개 있지? 2개 있지. 그러면 항상 직사각형의 둘레가 이렇게 나오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저 둘레의 절반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왜냐면 가로 세로 더해서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42의 반인 얼마여야 돼? 21이어야 돼. 알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세로의 길이를 구하랬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세로의 길이를 뭐라고 놓는다고 치면 x라고 놓는다고 치면 가로를 한 문자만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였어? 21이었지. 그러면 가로는 얼마다? 21 마이너스 x 이렇게 문자를 하나만 사용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됐어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넓이가 얼마에다는 걸 쓰면 돼. 108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로 x랑 세로 x랑 가로 21 마이너스 x를 곱해서 얼마인 거? 108인 걸 구하고. 그치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말이 뭐예요 하면 왜냐면 이 x값이 2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로의 길이가
21 마이너스 x가 세로 x보다 뭐하다? 길다 이 표현이잖아. 그러면 요 실제로 풀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1일 테니까 x가 여기 2분의 21보다 작은 10.5보다 작은 x값을 선택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x값 두 개가 나오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x값이 세로의 길이라는 거지. 그치? 그런 식이야.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직사각형 둘레 나오면 그걸 가로 더하기 세로가 그거의 반이니까 이렇게 하나를 x로 놓으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이거고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제 평사 넓이랑 이런 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오늘 할 건데 요 유형 하나만 더 설명할게. 13번 가보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처럼 야, 이 길이가 x라고 이렇게 나와 a라고 나오면 얘가 x면 얘를 얼마라고 놓으면 되냐? a-x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이야. 문자를 하나로 통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오른쪽 길이 전체 13이야. 근데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야. 그럼 작은 정사각형을 내가 이걸 x라고 놓을게. 그러면 큰 거를 y라고 쓰지 말고 그치 13-x라고 쓰라고. 지금 계속 이거 하는 거야. 그랬었어. 그리고 문제는 여기 보이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합해서 89다 갖고 식 세워야 되겠지. 가룡아,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네, 그건 둘레고.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근데 정사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인 거지. 앞에 거는 그렇고 뒤에 것도 13-x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인 거야. 그게 얼마다? 89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여기 89라고 써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해보자. 그러면 x의 제곱이고 얼마지 이거? 169. 그렇지. 마이너스 26x 플러스 x의 제곱이 얼마다? 89다 해서 뭐 x값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